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우리 토익토케 10주차 3차 시 시간인데요. 3차 시 수업이 좀 하루 반 정도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과목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빨리 하는 과목도 있고 좀 늦게 하는 과목도 있고, 사실은 이 토익토케 10주차, 특히 이제 이번 주차의 3차 시는 좀 어떻게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작년 가을에도 이제 토익토케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2라는 과목이 이제 우리가 1학기 때는 1이거든요. 내용도 물론 이제 문법은 사실 같이 배우지만 제가 문제라던가 이런 구성은 이제 자꾸 바꾸고 있는데, 지난 학기 제가 가을에 할 때 너무 무리하게 많은 걸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할 때 좀 덜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냥 문제풀이로 좀 넣었습니다.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수동태. 자, 이번 차시는 1차 시하고 2차 시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는 건데, 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토익을 찍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면 찍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차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찍어보고, 대신 무엇에 근거해서 찍어야 될까요? 문법에 근거해서 찍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내용도 보고 살펴보자는 거죠. 항상 찍고 나면 이게 왜 답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차에 드디어 이제 우리 중간 과제에 관련된 제 피드백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릴 내용, 어떻게 해서 문제가 왜 이게 답인지 그런 내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수동태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좀 넣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리딩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 읽고 풀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때도 많아요. 결국 많은 문법 연습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패러프레이징이란 말을 했었죠. 결국 본문에 나왔던 단어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문제 볼까요? 자, May 23rd, 자, 5월 23일에 아메리칸 아트 카운슬 쭉 읽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보면은 20주년 무슨 아트 페스티벌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게 발표인 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요 밑에 보면은 The Announcement라고 나오죠. 발표인 거예요, 이게. 소식, 이런 거죠. 그러면 이미 뭐뭐 할 거라고 declared 했으니까 선언했어요, 할 거라고. 그래서 이 The Announcement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프레드릭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카운슬의 위원회를 창시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1번을 이제 한번 빈칸을 채우고 가죠. made, will be made, was made, had made. 자, 일단은 만들어진 거니까 The Announcement가 수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수동과 함께 앞에서 이미 declare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was made가 되는 겁니다. will be made는 될 수가 없는 게 미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this year's festival. 그러면 올해의 페스티벌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제 어떻게 해서 형상화 될 거냐면, 어떻게 해서 구현될 거냐면, 자, 그러면 will an art performance예요. 그러면 by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art performance를 만들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될까요? 뒤에 지금 보시게 되면 목적어가 있단 말이죠.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자동사 같은 경우가 수동태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목적어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동태를 쓸 수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더구나 will이 있어요. 그러면 동사의 원형. 이게 상당히 민감해요. 제가 살짝 건드렸어요. 옷깃으로. 자, 그래서 featur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내용을 가다가 지금 보면은 by a renowned artist Tom Reynolds. 지금 여기 삽입이 됐고요. 계속 이어지니까 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관계대명사니까 후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봐야 돼요. 여기는 좀 길죠, 그쵸? 자, 그래서 tickets for all the events can be purchased online at blah blah. 여기서 티켓을 사래요.
근데 A번 보면 however 그런데 이벤트 오거나이제이션이 아직 준비를 안 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티켓은 좀 더 sell more slowly? 더 천천히 이거 팔릴 거다. 말도 안 되죠. 게다가 그 참가자들, 페스티벌의 참가자들이 제한되어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Buying tickets, 그쵸? In advance is advisable. 티켓을 좀 미리 사시라고 권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festival has grown in popularity ever since the its first year. 첫 번째 이후로 계속 성장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번 같이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용이 정말 적절한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티켓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티켓이 천천히 팔리고 뭐 아직 준비도 안 했고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그 내용을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거는 답을 고르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all prospective employees to bring two forms of identification to the job interview for hiring eligibility. 자, 그러면 job 인터뷰에 올 때 그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두 가지 형태로 된 걸 갖고 오라고 그러면 요구하는 걸까요? 요구받는 걸까요? 요구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B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내용을 보면, 이건 요구받겠다, 요구하겠다, 요구는 회사 측에서 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 you are one of our most. 자, 여기서 쭉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일단 해석 안 하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쭉 as you, 자, 여기 접속까지 딱 됐고요. Santa Publishing, Incorporation, 블라블라 to offer you a free subscription to Finance Magazine. 자, 경제 잡지를 무료로 정기 구독하도록 제공하기 해서 어떨까요? 제공해서 얘네가 제공하게 돼서 어떨까요? 기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기쁘게 하는 건 기쁜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수동이 와야 되는데 동사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be pleased가 되겠죠. being pleased 같은 경우는 동사 자체로 온전하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 pleased 와야 되는데 is pleased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턴 어페럴 블라블라 was가 왔어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이스턴 어페럴이 아주 열정적인 반응에 커스터머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죠. 자,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satisfy라던가 뭐 disappoint 이런 거 해석할 때, promote 해석할 때 수동이다 하더라도 뭐뭐 되어지다라 해석하면 살짝 어색하니까 만족하다. 그러니까 만족시키다가 아니라 수동일 때는 만족하다, 흥분하다, 아니면 승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가르쳐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흥분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수동이지만 해석은 흥분하다. 흥분시키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excited가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It is expected that the travel industry 쭉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전치사를 넣어야 돼. 그 치솟는 그 연료 가격에 삐리리 해서 영향받을 거다. will be. 자, adversely는 어차피 부사니까 빼버리고 will be pp예요. 그러면 미래 수동태죠? 그러면 미래 수동태니까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전치사 by가 오겠죠. 우리가 보통 by 목적격을 쓰게 되니까. 자,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보통 수동태를 해석할 때 뭐뭐 되다라고도 해석을 하거나 또는 뭐뭐 당하다 이런 뜻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의 경우에는 그냥 뭐뭐 시키다가 아니라 뭐뭐 하다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쓰게 되면 뭐뭐를 만족시키다,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인데 수동으로 되면 만족되어지다가 아니라 만족하다로 된다는 거죠. 그런 류의 단어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만들어지다, 발표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는 영향받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향받아지다라는 것도 물론 말은 되겠지만 영향받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before you 블라블라 쭉 해서 네가 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라 라고 했네요. 인스트럭션을 읽어라, 매뉴얼을 읽어라.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수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능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before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전에 했으니까 인스톨이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토익 문제를 풀 때 저는 이제 제가 수동태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동태 위주로 문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섞여 있을 거죠. 그러면 내가 파악을 할 때 수동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파악을 해줘야 됩니까? 능동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능동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고 수동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배울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자, the roads pavement work. 자, 길 포장하는 일이 이게 지금 아침에 하는 거거든요. 목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아침에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여담인데 아침에는 이제 머리가 세팅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스프레이를 좀 뿌렸거든요. 머리가 막 사자머리처럼 돼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보면 자, the road pavement work. 근데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약 2달 정도 예산 삭감 됐으니까 당연히 딜레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딜레이 되어지는 거죠. 딜레이 되어진 거니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금 수동이요. A번과 D번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작용해줘야 되는 거 있어. 우리가 시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A번이냐 D번이냐를 고를 수 있는 키포인트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for죠. for를 썼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인데 아하 이런 또 안 된다. D번은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The road pavement work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have를 써야 돼요? has를 써야 돼요? have 써야 돼요? has 써야 돼요? 그렇죠. has를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has 없네. 그럼 답은 몇 번? A번. 자, 요런 거를 지금 제가 단계 Y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리즌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나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할 때는 그냥 이 부분이 한꺼번에 작용이 돼서 탁 하고 답을 고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this year's conference will 컨퍼런스 같은 경우 거의 주어로 나오면은요 개최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99.9% 수동입니다. will 조동사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니까 will be held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A번 같은 경우는 뭐 진행이긴 하지만 개최할 거 이거 수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have held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0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요. All applications for government grant니까 정부 보조금에 대한 어떤 모든 신청서는 should 어떻게 될까요? 자, in order not to waste money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검토되어져야 되겠죠. 검토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should be reviewed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동의 개념이 이제 점점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거 맞죠?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익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라이팅으로 이제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로 논문도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서 좀 정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좀 머리에 넣도록 하죠. 9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because of bad weather conditions 나쁜 날씨,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타이안으로부터 출발하는 비행기가 너무 늦게 일단은 arrive가 동사의 ABCD에서 나왔으니까 도착하던데 여기서는 그러면 A, B, C, D 답이 아닌 거 먼저 골라보죠. 답이 아닌 건 뭡니까? 골랐어요? A번하고 D번. 왜 이게 답이 아닌 걸까요? 제가 arrive, 자동사들 같은 경우 remain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D번을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arrive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절대 수동태로 답을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번하고 C번이 남는데 나쁜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타이완에서 오는 것들이 오는 게 늦게 도착했다는 건 늘 있는 건 아니죠?
늘 있는 거일 때 현재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arrived가 돼야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고르실 때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단 토익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을 짧게 해서 바로 탁탁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번에 continental supplier가 그 모든 주문들은 will be 뭐뭐 할 거라고 보증했대요. 자, 뭘까요? 일주 안에 여기도 arrive 나왔다. 그러면 일단 be가 있어요. will be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arrive는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A번 같은 경우 X, 그쵸? B 다음에 arrives도 당연히 X. arrival이라는 명사는 안 되죠, 여기에. 그럼 뭘 겁니까? 바로 arriving이 오겠죠. will be arriving within 1 week. 일주일 안에 다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은 필요하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탁탁탁탁 풀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런데 문법을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외우진 않아요. 내 걸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거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형식 동사들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왜 지금 따로 넣었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요거 ask라던가 request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ask him to do thi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I ask him to do this. 내가 그한테 이거 하라고 요구했어 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요거를 가지고 he was asked 그 다음에 to do thi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수동태를 쓸 때. 그래서 원래 오형식을 쓸 때 수동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할 때 가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학기 때는 없었고 이제 2학기 때 오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1학기 때부터 했으면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단계별로 갔었을 거예요. 1학기 때 좀 쉬운 거 넣고 2학기 때 조금 더 난이도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학기 때 이걸 듣죠? 2학기 때는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또 높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네 같은 표현들이 리딩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 패턴들을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막 헷갈리는 것보다는 외우면 편리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요것만큼은 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He was asked to do this. 근데 정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지금 없는 것도 있지만 I was told.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My boss told me. 자, 이렇게. 자, My boss told me finish this until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스피킹에서도 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I was told me. I was told me. 이렇게 yesterday my boss visited my office. 우리 보스가 내 사무실 방문을 해서 방문했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I was told to this. I was told finish this until tomorrow. 나 이거 내일까지 끝내라고 얘기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토익 지문을 보다 보면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애들이 바로 이 동사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영어에서 우리가 문장 형식을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그 동사의 쓰임이 바로 사실은 문장 형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답을 골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줬던 예시 중에서 아까 그거 있었죠. all prospective employees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employees will be required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요거를 그냥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워버리면서 얘네를 수동이라는 걸로
수동이라는 걸로 알아두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게 외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원리를 물론 이제 이해를 하기도 저는 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패턴처럼 외워버리는 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be asked to do. 그러니까 결국 얘들은 이렇게 외워버리면 목적어 쓰고 뒤에도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be asked to do, 뭐뭐 할 것을 요청받다, 또는 requested to do, 뭐뭐 할 것을 요청받다. 마찬가지로 required도 되는 거죠. 뭐뭐 하도록 요구되다. 앞에 예문은 풀 때도 문제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차라리 they were asked, 뭐 예를 들어서 customers asked, customers required, 가장 대표 employees were asked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패턴을 외워버리면 시험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문장을 지문을 할 때도 이게 수동이구나 하고 좀 더 수월하게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rg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뭐를 재촉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구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면 여기가 여기 얘들 be asked, be requested, 그 다음에 be urged, 그 다음에 be required 이런 애들이 주로 다 요구받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요 told라는 단어도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하다라고 생각해서 전달어라고 말하는데 전달하기도 하면서 일종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that 이하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려고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urge라는 단어도 요구받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이렇게 패턴으로 알아두게 되면 리딩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리고 allow는 우리가 보통 허가하다라는 말 알아요. 참 이 표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ustomers 또는 뭐 employees were allowed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llowed, be allowed to do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 허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외워두면 이렇게 나오면 be, pp, 투부정사구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to가 오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딱 알아둬 버리면 나중에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be expected to, 예문에 아까 하나 있었어요. It is expected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It is said 이런 것들. 그래서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vise라는 단어는 충고하다라는 단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I was advised to visit 또는 뭐 I was advised to apologize. 내가 나 사과하라고 충고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충고받다. 그 충고받다 할 때 뭐 receive advice가 아닌 거죠. advice가 아닌 거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리딩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지문에서 뭐 또 메모랜덤, 사내 어떤 그런 그 홍보, 전략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 supposed to do 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be reminded to do 뭐뭐 하기로 뭐뭐 하도록 상기되다. remind도 보통 우리가 remind A of B를 쓰기도 하지만 remind A2를 쓰니까 여러분 얘 같은 경우도 수동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뒷부분이 투부정사가 와요. 중요한 거는 얘네가 내용상 수동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to가 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시험은. 자, 그리고 be encouraged to do 뭐뭐 하라고 권고받다. 진짜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encourage 하면 뭐뭐를 권고하다, 뭐뭐를 북돋우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를 수동으로 쓰게 되면 뭐뭐를 권고받다. 이게 encourage가 뭐 용기를 주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을 하도록 권고받다라는 식으로 그 비즈니스 맥락에서 나오는 이 토익 시험에는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be encouraged to do.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하도록 계속 조장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be instructed to do 하게 되면은 뭐뭐 하라고 지시받다. 이 instruct는 뭐뭐를 가르치다, 뭐 교훈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표현에서 쓸 때는 뭐뭐 하도록 지시받는 거죠. 그러니까 I was told도 가능하지만 I was instructed to 블라블라블라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또는 they were instructed. 그 다음에 people were instructed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수동으로 쓰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이 표현 애들이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수동으로도 잘 쓰이고 그리고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투부정사 패턴이 온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 원리라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원리도 있지만 아예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면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수월해요. 그래서 이거를 원리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예 그냥 우리 외워버리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조금 리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수동태 관련된 문제는요, 주어의 상태를 잘 살피고 아까처럼 외워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자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든가, 또 수동태 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좀 원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주어의 상태를 살펴서 수동의 형태가 들어갈 것이냐 능동의 형태가 들어갈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동태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겠죠?